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고입니다. 자, 금일은 외국인이 쓸어담는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또 어떤 기업일지, 왜 향후 5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지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이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이유가 현재 뉴욕 증시의 상황과 또 어느 정도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뉴욕 증시만 보고 갔을 때는 사실 이런 흐름, 뉴욕 증시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급등락을 하기보다는 그냥 보합 구간이라 사실 봐야겠죠. 빠졌다 올랐다, 다우지수 빠졌다 올랐다, 전체적인 테슬라가 그간 빠졌던 거에 비해 반등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뉴욕 증시 움직임도 크게 안 나와주는 모습이다라 볼 수 있는데, 근데도 왜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를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런 뉴욕 증시의 이 흐름, 사실상의 보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소폭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왜 나온지를 봤을 때 뭐 때문이다? 사실 늘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 상승을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호 관세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척척 이렇게 딱딱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실 우리도 리스크로 작용하는 게 4월 2일이면 본격적인 이런 관세 리스크,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갈 것이다. 다만 유연성과 별개로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다라는 건 이제 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거와 별개로 어쨌든 이런 관세 전쟁이 결국엔 지금 이제 뭐로 또 연계가 되기 시작하느냐, 이런 연준이 봤을 때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 리스크로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이 금리 제일 중요한 거죠. 금리라는 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어줘야 지금 어쨌든 증시는 반등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인하를 어느 정도 멈췄던 부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기가 굳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다?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미국의 경기가 굳건하다 했는데, 당장 이제 성장률 전망치만 본다 하더라도 2.1에서 몇 퍼센트, 1.7%로 하향 조정을 할 만큼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실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2월달에 2월달에 이제 곧 3월 28일에 PCE 지수가 좀 발표가 되죠.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증시의 상방 흐름도 나와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PCE 발표를 앞두고서 지금 전체적인 관세 리스크의 불확실성이냐, 이런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좀 이런 회복된다든지 이런 것들, 물가가 좀 잡힌다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서로 줄달리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PCE 지수 자체는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아무리 좋게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2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닌 이상은 크게 이 PCE 지수 발표가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거다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 PCE 지수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관세에 대한 리스크와 별개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왜냐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해요. 왜? 자, 우리나라 일단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좀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맞고 있어요. 저항 맞고 있고 저항을 맞고 있고, 이게 만약에 차트론대로만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좀 더 행보를 해야 돼. 이 정도 하면 거의 2달 정도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 저항을 막고 상승 추세를 타주는 이 삼각수렴대를 돌파해주는, 그때부터 사실은 강한 상승에 대한 이 흐름이 나와주는 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본래적으로 이렇게 차트가 맞는데 사실 차트가 100%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을 맞는 자리에서 사실상 보통 엑시트 흐름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저항 맞고 이렇게 뚫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저항 맞고 뚫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이 차익 물량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개인들만 냈다 팔아버리고요. 그동안 매도세를 키웠던 외국인들이 이 저항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정말 이게 뭐 차트의 흐름을 그리기보다는 어느 순간 저항의 강한 저항 구간대를 뚫고 강력한 상승으로서의 랠리가 나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승이 왜 나와줄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증시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상승에 대한 탄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월가가 뭐하고 있다. 국채금리 10년물을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지금 월가라든지 주요 기관들의 전략가들은 올해 연말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망치를 모두 다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 포지션으로 갈 거다. 그래서 2분기 중으로는 이 미국 10년물 만기 국채금리가 4%까지 하단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최근 이제 2달 사이에 보면 이제 최근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최근에는 0.5포인트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채금리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갑자기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뭐 2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급격히 상승했다가 최근에 이제 하방으로 들어선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방으로 조정을 준다는 것 자체가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을 매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럼 과연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봤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다? 우리가 이제는 제약바이오를 사야 되는 이유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임상 모멘텀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까지 뭐 겹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뭐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주로서 눈을 돌리면서 매수,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뭐다? 통상 제약바이오는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 금리 인하기에 가장 크게 이슈받는 게 제약바이오라는 거고요. 이게 금리 인하와 별개로도 과거부터 뭐였다? 트럼프의 약가 인하 기조의 정책이 제약 바이오주에 당연히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죠. 근데 이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보기도 그런 게 원래 기존 1기 때도 뭐 했습니까?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이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약가 인하 정책을 꼽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보다 지금은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태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뭐다? 이런 약가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제약 바이오주들에게는 뭐가 된다? 금리 인하와 함께 호재가 될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들이 M&A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국내 주식이니까 국내 주식을 먼저 보고도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보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M&A 지금 활발 타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수 목록을 살펴보니까 뭐한다? 1분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5개 업체 신라젠이라든지 녹십자 웰빙이라든지 동구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총 5건이 뭐가 됐다? 1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M&A가 진행이 됐고요. 이 5건이 왜 중요하냐? 지난해 전체 M&A의 3분의 1이 벌써 1분기 만에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약바이오의 M&A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력이 충분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M&A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거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수합병이라는 모멘텀은 앞으로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있는 리가켄바이오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알다시피 레고켄바이오가 상호를 변경한 거죠. 상호를 왜 변경했느냐? 오리온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언제? 4월 달에 오리온이 제약바이오 항암제까지 사업부 넓힌다라고 하면서 4월 달에 2004년이죠.
2024년도에 인수를 하고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리가켄바이오는 인수 이후에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과거에도 이 레고켄바이오는요, 인수 관련되는 모멘텀이 과거에도 이제 기대감으로 길리어드라는 기업 알죠? 그래서 길리어드라는 기업이 M&A 행보한다라고 하면서 ADC 치료제로서 이제 국내 개발 업체 레고켄바이오가 또 이슈가 되면서 당시에 주가 또 몇 배, 4배 정도 또 올라갔었어요. 4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M&A라는 M&A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우리가 M&A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로 나올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어디로, 우리나라는 이제 미용과 성형 시장으로서의 M&A가 진출되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미용 성형,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화장품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성형 관광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웅제약이라든지 휴제, 메디톡스 등 사실상의 이 제약바이오는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한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M&A를 미용 성형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 미용과 성형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이 업계들이 뭐라고 한다? K보톨리눔, 톡신 대표 기업들이 지난해 미용 성형 시장에서 최다 실적을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실적만큼은 뭐다? 최다 실적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최근 세계 미용 성형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23년 대비 32년까지 지금 한 3배에서 4배는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굉장히 먹거리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중견기업들은 뭐한다? 미용이라든지 성형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 화장품 사업만큼은 M&A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M&A를 이미 5개, 1분기에 5개 기업이 진행했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어디로 M&A를 하는지 봤더니 이미 어디로 해요? 미용 진출하기 위한 아름메딕스의 최대 주주가 되죠. 그래서 제약기업 동구바이오제약은 미용 성형 시장 확대를 위해 아름메딕스의 신주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주주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류와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의 미용 성형 관련 소비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이 역시도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미용이라든지 이런 성형 쪽으로서의 투자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다시피 미국, 중국, 일본이 주요 소비국으로서 피부과 방문이 성형외과를 크게 앞지르면서 사실 미용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알파로 이게 왜 또 M&A 정쟁이 시작될 수도 있느냐? 상법 개정안 시행 전이거든요, 지금.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초대형 투자 결정을 빨리빨리 하려는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금리 인하 관련되는 기대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들 굉장히 크게 또 갈 수도 있고, 그 중에 미용이라든지 성형 관련되는 부분은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레이저 옵텍과 동방메디컬, 그리고 또 한 종목이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보다시피 미용 의료기기 주목도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이슈를 이미 받았던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아까 피부 미용이 있죠. 그래서 피부 재생 유도, 흉터 치료, 모공 개선 기능을 하는 피콜로라든지 백반증, 건선, 아토피 피부 이런 것들 그거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헬리오스라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FDA로부터 기미 치료, 주름 치료 등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 획득했다는 이슈가 나오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FDA 이슈도 따라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레이저 옵텍입니다. 그래서 차트상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상방 추세 잘 타고 있고요. 지금 저항대 맞고 있고요. 아마 이제 다음 달에 돌파가 나와주면 진짜 강한 상방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될 수도 있다. 지금이 강한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또 조정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고,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지금 이 조정까지 안 주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예요. 다만 이렇게 정말로 베스트한 건 이렇게 타워가는 게 좋고, 시장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 조정이라는 변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조정이라는 변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레이저 옵텍의 지금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목표는 15,000에서 25,000원 정도. 손절 가격 한 5,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동방 메디컬이라는 종목이에요. 동방 메디컬은 또 특이하게 뭐다? 한방 의료입니다. 한방 의료 1위 넘어서 서양 미용 의료 시장 진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방 의료기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방 메디컬이고요. 서양 미용 의료 시장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겠다. 그래서 SK증권 같은 경우는요, 이 동방 메디컬이 올해 내년 확보된 계약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버행 물량 해소만 돼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우상향할 걸로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다만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월봉보다는 주봉 차트를 보겠지만 이 역시도 상승 추세 저항 돌파는 삼각수렴대 돌파 자리에서 돌파 이후에 강한 상방 흐름 나와주면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뭐 한다? 지금 현재 뭐 이 구간대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그래서 오버행 이슈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준다라고 하면 우상향 했을 때 신고가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자리에서 이제 동방 메디컬 가격 전략을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9,000원에서 11,000원. 목표 가격은 15,000에서 2만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가격은 7,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에 XXXX라고 제가 표시한 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을 좋아해요.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란 거는 시가총액이 작으면 막 2, 300억이고요. 많으면 1,000억, 2,000억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받쳐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개시켜줬을 때 비난하는 분들이 사실상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 선택사항이에요. 영상 하나에 제가 이렇게 링크 남길 겁니다. 링크 100% 무료고요. 링크 남기면요,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된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과거에 이노메트리라든지 뭐 대동스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업로드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여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